여러분, 지금 밥상 물가, 이거 장난 아닙니다. 예상했던 것보다가 지금 밥상 물가가 4월, 5월 지금 엄청 올라가고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4월 달에 소비자 물가, 밥상 물가를 중심으로 저는 보면요. 빨간색이 밥상 물가입니다. 대파가 270% 올랐죠. 사과가 51.5% 올랐죠. 고춧가루가 36.9% 올랐습니다. 이 정도 밥상 물가가 올랐다는 것은 지금요. 결국은 생활 물가가 물가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생활 물가가. 여기에다가 경유나 휘발유나 LPG도 지금 계속 오르고 있는 상태거든요. 이것은 수입 물가가 오르기 때문에 수입 물가가. 또 하나의 지표를 보겠습니다. 또 하나의 지표를 보면 이게 이제 5월 달입니다. 5월 달. 5월 달에 볶음밥에 대한 추정 원가를 한번 따져보는 거예요. 볶음밥의 추정 원가. 보통 평년에 대비해서 5월 달 2,574원이 원가, 기본 원가의 합의. 평년은 2,119원이었습니다. 굉장히 많이 올랐죠. 거의 400원이 넘게 올랐습니다. 400원이 넘게. 400원이 넘게 올랐다는 것은 지금 전체적으로 따지면 20% 가까이 올라간다는 이야기잖아요. 닭고기 200g에는 1,004원이고 1,044원이니까 그렇게 눈에 티가 안 나지만 계란 2개는 201원이 386원 엄청 올랐죠. 대파는 13원이 39원. 공깃밥도 많이 올랐습니다. 421원이 557원. 배달 용기 세트 이게 에틸렌을 사용하니까 석유 가격이 오르니까 다 올랐습니다. 400원이 460원. 비닐도 마찬가지입니다. 일회용 수저까지 80원이 88원. 그래서 2,574원이 이 정도 올랐다는 건 두 가지가 동시에 작동이 됐다는 거예요. 두 가지가 동시에. 하나는 밥상 물가가 작동이 됐고 또 하나는 수입 물가가 작동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럼 대한민국 같은 나라는요. 특히 이게 수입 물가에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거든요. 수입 물가에. 대부분을 수입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만큼 수입 물가가 우리 물가에는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보세요. 지금 계속 수입 물가는 오르고 있습니다. 2021년 1월, 2월, 3월 하면 3.7, 4.4, 3.4 팡팡 오르고 있는 거예요. 팡팡. 수입 물가가 오른다는 것은 원자재가 오른다는 거고요. 이것을 1차 가공을 했을 때 이게 중간재가 오른다는 이야기가 되고요. 결국 기업들은요. 제품을 올릴 수밖에 없다. 이런 결론이 생겨요. 다시 말해서 공급 측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공급 측에 문제가 있다. 공급 측에 문제가 있어서 가격이 많이 올라서 제품 가격이 오르는 것 이것은 나쁜 인플레이션의 징조입니다. 나쁜 인플레이션. 앞서 말씀드렸던 것 같이 이게 생활 물가, 밥상 물가가 오른다는 것도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생산자 물가가 오른다는 거거든요. 지금 생산자 물가가 2021년 들어서부터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1월에 1.1%, 2월에 0.8%, 3월에 0.9%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물가는 주도하는 세력이 보복 소비라기보다는요. 생산 물가 그리고 수입 물가가 주도를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따지면 지금 소비자 물가가 많이 올라가는 문제 2.3%까지 올라가고 있는데 이것은요. 정부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일시적인 현상이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다시 말해서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과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정부는 일시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일시적으로 보기에는 미국에서 보는 시각은 또 다릅니다. 미국 경제와 우리 경제가 좀 거의 맞물려 있다고 생각을 했을 때 대한민국에서 보는 것은 일시적인 결과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미국은 제닛 옐린 재무장관이 딱 잘라서 이야기했어요. 금리를 올려야 할지도 모른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금리를 올려야 할지도 모른다. 다시 말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을 굉장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요. 돈에 대한 가치 하락을 미국은 걱정하고 있고요. 지금 한국은 과연 걱정하고 있는지 물어볼 일입니다. 이게 모든 지표들이 인플레이션으로 가고 있는데 한국만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 글쎄요. 당장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기대 인플레이션 2.1%도 보세요. 2.1%라는 것은 1년 안에 인플레이션이 1년 안에 1년 평균이 2.1%를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미국도 지금 소비자 물가가 3월에 2.6%까지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은 이미 걱정하는 거예요.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물가 목표제를 도입해서 2% 용인하겠다 했지만 재무장관은 아니다. 이거 인플레이션 우려 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나오는 겁니다. 저는 정부가 물론 정부의 시각이 경제라는 걸 예측하는 것도 어렵지만 분명한 것은 제대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진짜 정부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우리 국민이나 우리 국가를 생각하는 그런 경제 지표들이 나오고 또 그 지표들을 제대로 분석해서 국민에게 제대로 알리는 그런 상황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대한민국의 인플레이션은요. 자원 빈국인 우리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일시적인 공급 부족으로 보기 어렵다. 유가도 올라가고 있고 구리도 올라가고 있고 알루미늄도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나쁜 인플레이션의 징조다. 이렇게 됐을 때는 여러분 스태그플레이션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 저는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가 이게 제대로 된 지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경제가 나빠지는데 국민들은 모르다가 어느 날 엄격결에 당할 수도 있거든요. 어느 날 엄격결에. 그때 당했을 때는요. 내가 대비를 못하고 있다가 그야말로 훅 가요. 한 방에. 한 방에 훅 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의 경제 정책이나 정부의 경제 분석이나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데 좀 그렇지를 못하다는 게 좀 안타깝다. 분명한 것은 여러분 인플레이션은 옵니다. 그런데 이게 나쁜 인플레이션인 스태그플레이션이 올까 봐 굉장히 두렵죠. 그것은 분명하게 보입니다.